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트럼프의 좌충우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지위 획득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앞선 주에 백악관에서 만났으나 파국으로 정상회담이 끝났죠. 그 후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미국 3일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관세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주로 기술주들 많이 폭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전체 낙폭이 2.6%를 넘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발효 이틀 만인 5일 날에는 트럼프가 갑자기 한 달간 관세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죠. 3월 6일에 트럼프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는 조정 없이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AI 기업 수익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반도체주 급락했습니다. 6일 다우존스는 거의 1%, S&P 500은 1.78%, 나스닥은 2.6% 하락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뽑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트럼프가 화근입니다. 5일날 JP모건, 골드만삭스가 관세 전쟁의 미국 최대 피해자는 철강 등 2차 제조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과 여러 경제 지표 악화로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리세션이죠. 그래서 아래 공포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S&P 500 지난주에 3.32%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는 현재 1.68%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굉장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쉬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최악의 한파에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위기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이 부실 정리가 본격화된 가운데 건설 원가 상승과 미분양 급증 등으로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유동성 악화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파산했다는 얘기죠. 금융부채가 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이 홈플러스의 파산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올 1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29.4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12월에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수출도 부진하니 진퇴양난입니다. 코스피 차트 미국 S&P 500이 3%대 하락을 보인 것에 비하면 마이너스 0.86% 지난주 떨어졌습니다. 나름 선방한 셈이죠. 그래서 연초 대비로 지금 거의 7%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앞선 주에 트럼프가 7일날 가상화폐 서밋을 주최한다는 기사를 올렸죠. 트럼프는 2일 현지 시간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에 솔라나, XRP, 카르다노를 포함시킬 것을 실무그룹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특별히 XRP와 카르다노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여기 트럼프가 XRP, 솔라나, 카르다노를 포함시키라는 내용이 있죠. 이 트윗을 올린 지 1시간이 지난 후 아차 싶었는지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당연히 전략적 비축자산에 포함된다고 또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3월 7일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가 2일 트위터를 통해서 미리 이 소식을 알렸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잔뜩 높아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미국이 이미 압류해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월렛 공급업체 엑소더스 무브먼트의 최고 경영자 리처드 스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겠다는 이 정책은 업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진지하게 본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3월 7일 예고된 대로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서밋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암호화폐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전 정부의 암호화폐 억제 정책을 종식하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주요 암호화폐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한 언급, 트럼프가 얼마나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서 정상회의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사건이죠. 토큰화된 자산 시장이 벌써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2조 달러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플과 온도 파이낸스는 서로 협력해서 토큰화된 미국 국채가 토큰화됐다는 거죠. 그것을 XRP 레저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기관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XRP 레저란 토큰화, 결제,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사용 사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분산형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XRP는 XRP 레저에서 돌아가는 기본 토큰입니다. 지금 글로벌 통화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이 상승할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케빈 스펜스는 글로벌 통화 공급 확대가 알트코인 시장에 강력한 상승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 세인트루이스 연준은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미국의 광의의 통화 증가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5년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후 증가한 통화량이 2022년 이후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2024년부터 증가하는 것이 보이죠.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인데 여기서 은행들에게 최근 서한을 보내서 연방은행들은 암호화폐 수탁 및 스테이블 코인 관련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은행들도 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텍사스 주상원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6일 현지 시간으로 25대 5의 표차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을 거쳐서 법제화될 경우 텍사스는 미국 최초로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주가 될 것입니다. 정부나 은행 그리고 큰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문호가 열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당정,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 펀드 ETF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미국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이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을 보다 더 전향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블록미디어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법이 통과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래테지의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 참석해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동으로 매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으로 2045년까지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지난주에 0.18% 떨어졌습니다. 약보합세를 유지했죠. 비트코인 차트 16년 5월부터 25년 3월 8일까지 거의 10년간 변화 추이를 보시면 453불에서 86,000불로 대략 18,800% 상승했습니다. 우리도 여윳돈으로 매달 조금씩 최소한 비트코인은 변동성을 무시하시고 사모을 것을 여러분께 권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초에는 관세를 강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주가가 하락했죠. 주 후반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한 달간 관세 면제입니다.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일 날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조정 없이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과 AI 기업 수익성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7일날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이 열렸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서명으로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자산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압수한 것으로 자산을 비축하겠다는 내용에 다시 말해 정부의 돈으로 추가 매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좌절되면서 시장은 실망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크립토 시장 계속 성장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초대교회에서 경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경건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세, 품성을 뜻합니다. 경건과 관련된 유명한 구절로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구절이죠. 바울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경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자세,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의 소유자에게는 경건이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경건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